유명하신 분이겠죠. 조회수나 댓글이 장난이 아니에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홈케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임산부한테는 사용하지 않기를 권한다고 써 있어요. 제 와이프 같으면 해요. 네, 라고 하는 크림이랑 크림은 이름만 거의 비슷하고 완전 다른 제품이에요. 끝까지 책임진다. 단호박이 피부과 반주영 원장입니다. 반호박이 피부과 김유성 원장입니다. 대표 원장님하고는 투샷은 되게 어색하고 좀 처음인데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김민석 원장님이 방송 출연을 아주 자주 하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겠죠. 영상마다 조회수나 댓글이 장난이 아니에요. 조회수 256만 무려. 피부가게의 훈남 원장님이시죠?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해요. 묻히고 이렇게 쓱쓱쓱쓱쓱 피부에다가 집어넣는 피부에다가 거군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쓱쓱쓱.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홈케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댓글이 뭐 수천 개가 달렸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진 못했거든요. 잘생겼다, 스타일리시하다는 칭찬이 많은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다신 거 아니에요? 제가 단 게 아니고요. 지인들이 달았을 수도 있어요. 피부과 전문의가 염색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애프터 서비스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 자극이 안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히알루론산 점안액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저자극이고 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피부에 발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느낌이 안 날 정도로 사실 문질러도 빨개지거든요. 특히 이제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이 속건조가 심해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이들 따라 하실 텐데 피부 자극이 없을 정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점안액을 바르고 MTS를 한 후에 피부를 덮어줄 수 있는 밀폐제로서 역할을 하는 크림이나 아니면 팩을 좀 해주시는 게 마무리로서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은 크림보다 마스크팩이 효과는 더 좋다고 봅니다. 밀폐 효과가 더 세요, 마스크팩이. 히알루론산을 조금 겔 형태로 뭉쳐놓은 게 우리가 이제 소위 필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필러도 임산부한테는 사용하지 않기를 권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제가 아는 바로는 임산부도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항상 이제 어떤 약물을 썼을 때 이 이득과 부작용의 이렇게 리스크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사실 해도 안전합니다. 제 와이프 같으면 해요. 네, 제 와이프 같으면 하는데 남의 와이프는 하라고 말을 못 합니다.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자극이 안 가는 선에서는 사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너무 사실 심한 염증이나 진물나고 딱지나는 병변에 점안액을 이렇게 바르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히알루론산 점안액보다는 약을 바르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조금 더 치료를 하고 나중에 피부 장벽을 만든 시기에 사용하면 괜찮지 너무 급성 염증 시기에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홈케어를 가르쳐주는 진짜 이유가 뭘까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운동도 운동에 이제 관심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 피부도 똑같아요. 내가 피부가 집에서 좋아지는데 더 좋아지고 싶어. 그렇게 했을 때 병원에 오시는 피부과에 와서 하시는 분이 많지 아예 손 놓고 관심 없는 분들 안 와요. 다음은 제가 출연했던 영상입니다. 대표 원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10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고 이름은 뭐 보여드려도 되나? 이렇게 멜라논 크림이에요. 기미가 있다. 얇게 펴서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펴서 저녁 때 와서 멜라논 크림 바르는 효과. 기미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으로 멜라논 크림이라는 거를 많이 쓰거든요. 피부과에서 가장 바르는 것 중에 효과 있는 제품으로 그다음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 궁금했던 것들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잡티의 어떤 깊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잡티가 올라오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레이저가 세게 됐을 때 염증 후 과색소반이라고 저희 이제 피부과 전문의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 게 생겨서 색깔이 재침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료가 조금 세게 돼가지고 색깔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멜라논 크림을 잘 쓰면 확률을 줄여주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예전부터 어느 정도 상처가 재생된 후에 후처치 크림으로 멜라논 크림을 처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홍조는 꼭 좋아진다고 볼 수 없고요. 오히려 홍조 있는 피부에 피부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얘가 3가지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은근 미백 크림 중엔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홍조는 경우에 따라 피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권해줄 수 없다. 다만 그냥 일반적인 다른 종류의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고민 없이 사용해도 된다. 오히려 당연히 도움이 되죠. 멜라논이라고 하는 크림이랑 멜라논 X 크림은 이름만 거의 비슷하고 완전 다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멜라논 크림은 이제 3가지 예전부터 이제 크리그만 포뮬러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비타민 A, 레티놀 같은 하이드로키논 성분인데 멜라논 X 크림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이아시마이드, 알부틴, 트라넥사민 엑시드 여러 가지 들어간 순수 화장품이에요. 얘는 멜라논 크림만큼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바르면 절대 안 되죠.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멜라논 크림에 들어가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도 원래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강도를 낮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발라도 원래 크리그만 포뮬라의 크림보다는 문제가 덜한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그 햇빛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멜라논 크림 안에 이제 레티놀 성분이 사실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성분이 분해가 돼가지고 기능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피부에 바른 상태에서 자외선을 맞으면 그 레티놀 성분에서 이제 분해산물 자체가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되기 때문에 저녁에 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형광등에는 사실은 이 자외선보다는 가시광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레티놀 성분도 가시광선에 의해서 좀 분해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량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바르는 게 저녁 때 자기 전에 한번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밤 사이에 작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낮에까지 바르느냐, 저는 바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진짜 발랐다 그러면은 모자를 쓴다거나 우산을 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심지어 패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리는 게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효과가 더 좋고요. 안 되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로 발라서 햇빛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반호박의 애프터 서비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여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워낙 이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좀 더 관심 갖고 답변을 해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시간이 아주 죄송스러움을 보답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를 끝까지 책임져 드릴 테니까 저희 반호박이 피부과 유튜브에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